여러분이 집이나 사무실에 두는 식물들은 재산을 유치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와 번영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불행을 차단하는 식물들과 가정을 파괴하며 주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식물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공간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일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삶이 힘들다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 집안의 식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대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벌 기업들이 본사를 세우는 위치는 대부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임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기업들은 CEO 사무실의 위치부터 내부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 특히 식물의 배치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는 현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였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건물 역시 풍수지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소유한 건물들은 대부분 물이 보이는 위치에 있거나 물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더 높은 위치에 지어져 물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건물에는 대나무 그림과 용이 걸려 있어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풍수 아이템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지리는 많은 성공한 인물들과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대부분 풍수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자신이 타고난 기운을 보완하고 좋은 기운으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기회가 넘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는 환경적 요소를 조정하여 개인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지며 이러한 관점은 비단 개인의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첫 번째. 금전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금전수의 꽃과 잎은 부의 5가지 요소, 금전, 건강, 성공, 사랑, 행운을 상징하며 이 식물의 독특한 모양이 그 효능을 더욱 강조합니다. 잎은 동전 모양을 닮았고 줄기에 가득한 눈들은 마치 동전 꾸러미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전수는 풍수에서도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식물로 간주됩니다. 금전수는 또한 돈나무라고도 불리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식물은 햇볕이 없어도 잘 자라고 물도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어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뛰어난 생존 능력 덕분에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수는 공기 중 유해 화학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식물의 잎은 광택이 나고 부드러워서 빛을 잘 반사시켜 주변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운을 불러옵니다. 풍수적으로는 금전수를 현관이나 거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복이 드나드는 길목으로 금전수를 놓아 나가는 복을 막아줍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두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에 금전수를 두면 가족 모두의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금전수를 키우다 보면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으며 꽃향기도 매우 향기롭습니다.
금전수를 정성껏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두 번째. 파키라는 재물운이 솟구치는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등장해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 그곳에서 주인공이 중요한 비밀을 화분에 숨기는 장면에서 파키라가 사용되었습니다. 파키라의 잎은 금전수와 유사하게 보이며 이는 돈을 끌어들이는 식물로 해외에서는 돈나무 또는 해피트리라고도 불리며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파키라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파키라를 집안이나 사무실에 두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키라는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키울 수 있으며 아름다운 모양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 식물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세 번째. 금귤나무는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매력적인 식물로 한 해 내내 신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금귤나무의 이름은 금과 귤에서 유래되었는데, 금은 돈을, 귤은 복이 굴러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새해가 되면 금귤나무를 집안에 장식하여 행운을 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 명절 전후에 집안에 금귤나무를 심으면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 그리고 행운이 생기는 것을 상징하며, 실제로 금귤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오렌지색 열매를 보면 풍요와 다복이 느껴집니다. 금귤나무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두기 좋은 식물이며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함께 그 의미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키울 수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금귤나무를 통해 여러분의 공간의 활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네 번째 식물. 몬스테라는 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고 솟아나는 물처럼 재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식물은 풍요의 최고를 상징하며 다양한 신화와 전설 덕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운의 부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식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잎의 모양과 크기인데, 몬스테라의 큰 잎은 재물과 행운을 끌어들이고 가정의 번영을 가져오며 집안의 성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몬스테라의 넓고 큰 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번영과 성장으로 전환시키며, 둥글고 부드러운 잎은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식물의 강력한 생명력은 집안에 강한 긍정적 에너지와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몬스테라는 또한 공기 중의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정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집안 곳곳을 생기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몬스테라는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고 그늘이 많아도 잘 자라므로 집안 어디에나 두어도 잘 자랍니다. 배치할 때는 동쪽 또는 남동쪽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배치하면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에너지가 막혀 있는 곳에 몬스테라를 두면 그곳의 에너지 흐름을 개방하여 가정에 좋은 기운이 잘 통하게 하고, 이는 큰 도움이 되는 행운의 식물입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다섯 번째로. 여인초 또는 극락초라고도 알려진 식물은 재물을 부르는 식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식물은 그 특이한 외모와 강력한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잎을 가진 여인초는 풍수에서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지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인초가 집안의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크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초가 과도하게 크게 자랄 경우 주인의 에너지를 흡수해 버린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초는 빛을 잘 받으면 약 1.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더 큰 잎이나 줄기가 자라나면 이를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식물은 밝은 곳을 선호하여 햇빛을 향해 자라기 때문에 화분의 방향을 바꿔주면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여인초는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6번째로, 난초는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식물로 풍수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는 난초는 주인과 함께 생명력을 나누며 사람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는 사람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난초는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는 식물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됩니다. 난초는 키우기 어려운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난초에 꽃이 피면 이는 매우 좋은 징조로 간주됩니다. 승진, 합격, 사업 성공 등 큰 기쁨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사건들이 난초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난초는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와 풍요와 성공을 유도하는 식물로 가치가 높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 7번째. 구주마니아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7번째 식물로 그 자체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주마니아를 집안에 두게 되면 재물 운이 개선되고 가족의 운세가 하루하루 번창하며 사업 또한 번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며 파인애플과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밝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거실이나 사무실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7가지 식물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각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배치는 이 식물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식물을 구입하는 것은 좋겠지만 식물을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집안에는 3가지 정도의 식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안의 중심은 식물보다는 사람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풍수에 좋다고 해서 식물로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과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보다는 이러한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식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풍수에 좋은 식물을 집에 두더라도 식물이 죽어 있거나 병든 잎이 붙어 있다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악재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식물을 선택할 때는 그 식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식물이 자신의 생활 공간과 어우러지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물이 집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집에서 키울 때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큰 식물 예를 들어 여인초와 같은 종류는 집안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 많이 불러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운을 나빠지게 하며 불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와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은 좋지만 식물이 너무 커서 공간을 지나치게 차지하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선택할 때는 그 크기가 집안의 공간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식물이 집안의 기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의도치 않게 불길한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키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종종 집안의 조화를 방해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나 행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선택하고 배치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 중 첫 번째, 죽은 식물이나 드라이 플라워, 조화와 같은 가짜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한때 인테리어의 유행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죽은 식물이나 가짜 식물은 집안의 재물과 복을 빼앗아가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집에 환자가 있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길한 기운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짜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 인테리어로 사용되는 큰 나무 기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무의 상단 부분이 잘려나간 것은 집안에 미치는 불길한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환경을 조성할 때는 식물의 생명력과 집안에 미치는 에너지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생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안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에서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 두 번째. 선인장은 관리가 비교적 쉽고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선인장의 뾰족한 잎이 좋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풍수에서는 넓고 풍성한 잎을 가진 식물이 재물운을 높이고 집안에 좋은 사건을 불러오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반면 선인장은 그와 반대로 뾰족한 잎으로 인해 집안의 나쁜 사건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수에서는 선인장을 키우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집에서 이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집안의 환경과 에너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다른 식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싶다면 풍성한 잎을 가진 식물이나 부드러운 형태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 중 세 번째 넝쿨 식물, 특히 담쟁이와 같은 종류는 그 외관이 매력적일 수 있으며 아이비리그 대학의 고전적인 모습을 연상시키는 멋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넝쿨 식물이 운수와 재물을 꼬이게 하여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집 전체를 덮는 넝쿨 식물은 집안을 음기로 둘러싸며 금전운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후손들의 앞날까지 막아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거꾸로 달린 넝쿨 식물들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되는 식물들 역시 그 안의 공간을 음기로 가득 채워 금전운을 없애고 후손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합니다. 만약 넝쿨 식물을 꼭 키우고 싶다면 바닥에 놓고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그나마 낫지만 가급적이면 키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정의 대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